지금은 군위에 들어섰긴 한데 지금 군위에 볼일을 볼 겸 해서 지금 최근에 제가 BMW Z3를 엔진 수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밸브 스템실이랑 근데 밸브 스템실을 바꾸려고 했는데 엄한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추가 주문을 했는데 어차피 밸브 스템실이랑 더블 바노스 오버홀 그리고 코일 플러그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제가 차량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차를 따다 보니까 엔진에 슬러지도 많이 껴있고 이래서 클리닝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포인트가 뭐였냐 하면 이미 영상에는 보셨겠지만은 캠축이 2개가 들어가면 더블 바노스고 이러다 보니까 캠축이 2개가 들어가요. 개당 92만원 정도 해서 2개 신품가로 하니까 180만원 200만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1개가 부서져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교체를 해서 생각보다 거의 뭐 엔진의 반을 오버홀 했다라고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가격 면에서나 이렇게 봤을 때 엔진에 이제 수리하는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엔진을 오버홀을 거의 반 오버홀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오버홀을 했었냐면 차량 시동을 켤 때는 이게 증발가스라고 있나 증발가스 밸브라고 있는데 이게 좀 불량이 돼서 차량이 서면 그게 작동을 해가지고 차체가 엄청 떨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가 너무 많이 떨려서 저는 사실 엔진이 빠가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고 근데 그거 증발가스 밸브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이 조금 딸렸어요. 이게 한 14만 15만을 떼었을 때는 더블 바노스 같은 경우는 오버홀을 할 때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력이 좀 떨어져서 그럼 더블 바노스도 이참에 작업을 하자 그러고 제가 예전에 플러그가 나갔을 때 차량이 또 엄청 떨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차량도 그런 증상이 보이길래 그럼 플러그 바꿀 바에 코일이랑 같이 바꾸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센터 들어가니까 플러그랑 코일을 바꾸려고 하니까 98만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세트 해갖고 24만원에 공인비까지 해서 30만원 조금 덜 준 그렇게 제가 직접 구매를 하면 저는 파트존에서 구매를 하고 또 다른 부품들은 해외에서 배송받은 것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자기가 직접 부품을 구매를 하면 조금 저렴하게 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작업을 센터에서 했으면 거의 제 생각에는 5, 600은 우습게 나왔을 거예요. 지금 이미 작업에서 받겠지만은 한 200만원, 200 한 1, 20만원 많게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만큼 센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브랜드 클래식 회원의 민규씨가 워낙 차를 잘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부품을 예전에 제가 한 6년 전부터 올드카를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부품을 찾고 가지고 오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Z3 부품이 일반 3 시리즈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왜냐하면 제가 3 시리즈 80년대 230을 탔고 또 주변에 36 그리고 46을 타시는 분들의 부품 가격을 들어보면 확실하게 이 Z3가 비싸요. 물론 이 바디에 36 바디이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고가의 부품을 사용해야 되는 메인터넌스를 가진 차량인데 그래도 이제 뭐 리얼 OEM이라든지 구글링 그리고 품번만 알면 전세계 각지에서 어렵지 않게 부품을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였던 시동을 켰을 때 차량이 좀 떨렸어요. 근데 이게 많이 떨려서 심하게 떨리고 어쩔 때는 저속일 때 시동이 꺼지는 게 한 2번에서 3번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엔진을 작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엔진 미미가 떨릴 때는 핸들만 잡아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차량 전체가 떨리고 본넷을 여니까 그냥 엔진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작업 결정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작업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작업을 할 때 확실히 돈을 들여서 하니까 지금 주행은 예전보다 월등하게 출력이 높다는 느낌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 가지고 왔을 때도 컨디션이 뭐 그렇게 달리는데 출력에 있어서 부족함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차량을 수리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쯤에는 출력이 이미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출력이 떨어졌을 때에 비해서는 이제 확실히 페달링이라든지 악셀링이라든지 엔진 필링이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부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엔진 쪽은 사실 몇만 킬로 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은
보니까 점검을 추가적으로 했어요. 지금은 엔진 파트에서 오늘 돈을 들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냉각계통 쪽, 거기에 이제 호스 쪽에 약간 미세하게 누유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교체하고, 팬클러치도 약간 약해요. 그래서 팬클러치도 한번 교환을 해야 되고, 초반에 얘기했던 증발 가스 밸브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속에 와 있는 건 뭐냐면 디사 밸브라고 하세요. 요거는 흡기 계통의 부품인데, 요것도 뭐 엔진 오일만큼은 빨리빨리 교체해야 되는 소모품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작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고착이 돼버리면, 고착이 되기 전에 고장 증상은 딱딱딱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아예 완전 고착이 돼버려서 고장이 나버리면 소리가 안 난대요. 그리고 만약에 전차주가 디사 밸브를 교체를 하지 않았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리페어 킷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페어 킷이 플라스틱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알루미늄으로 나온 게 있어갖고 돈을 조금 더 줘서 이베이를 통해서 해외 직구를 해서 지금 부품은 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엔진이라는 첫 번째 미션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냉각계통, 세 번째는 아마 서스펜션 세팅을 할 겁니다. 왜냐면 서스펜션이 HNR 다운 스프링도 있지만 지금은 순정 스프링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쇼바가 지금 앞에 하나 뒤에 하나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빌스텐 B4 아니면 B8을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B8은 B4보다 좀 더 스포티한 그 세팅이라서 지금 고민이에요. 순정 느낌으로 갈 건지. 근데 순정 느낌으로 가면 지금 이 순정 스프링을 가야 되고, 만약에 B8로 갈 거다 이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다운 스프링을 해도 조금 바닥을 좀 덜 끌지 않을까. 지금은 이 쇼바가 상태가 안 좋으면 이렇게 쿵 눌렸다가 복원력이 월등히 떨어집니다. 근데 앞에 하나 뒤에 하나는 복원력은 좋은데 이제 한쪽이 조금 복원력이 약해서 어쩌면 이제 롤링이라든지 이 뭐죠 이런 것들이 좀 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세 번째는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그리고 별천 브록처럼 엔진 미미가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나쁘지는 않는데 엔진에 잔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면 이것도 부속을 구매를 해서 한번 뭐 민규어 씨한테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 이제 경산의 두레종합정비 공장에서도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 공장에서 하면 단점이 있어요. 제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랑 또 얘기를 잘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같이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품 구매하고 차량 수리한다고 한 달 반 정도를 차를 못 탔어요. 세워두고 정비하느라고. 그래서 대구 근교에 드라이브도 할 겸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요즘은 좀 구미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테스트 겸, 지금 어느 정도 테스트를 마친 상태인데 월등히 그 전 상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제가 처음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아니면 엔진 느낌은 신차 기준 제가 샀을 때 내가 고쳐야 됐을 때 기준에서 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온 느낌이에요. 출력도 잘 받쳐주고, 제가 스포츠 모드로 달렸을 때 RPM을, 이게 NA잖아요. 자연흡기라서 RPM을 조금 더 쭉쭉쭉 써줘도 전혀 엔진 필링에 무리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컨텐츠로는 G3를 제가 가져오고, 이제 거짓 10,000km를 더 탔나?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 많이 탔거든요. 데일리로 타고 워낙 키로수가 많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거의 100km를 탈 거거든요. 도심에서 타고 이러면 기본 100km를 이렇게 가지고 넘게 타기 때문에 키로수가 쭉쭉 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탔을 때 그 G3 느낌과 그리고 지금 타는 이 G3 느낌에 대한 것들도 한번 제가 구미를 오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Z3를 저도 가진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1년이 다 돼가긴 하지만, 그런데 보통 Z3에 스포츠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B8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꽤 오랫동안 차량을 만진 Z3 오너께서 보고 계신다면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서스펜션에 Z3가 스포츠 성능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아니면 일반 순정에 가까울 때에 서스펜션 세팅을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을 해야 될지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도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저는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군위를 오다 보면 항상 제가 군위를 최근에 좀 자주 오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는데요. 군위를 항상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도로가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지금 군위가 남들한테 많이 안 알려졌나봐요. 뭔가 손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도로가 굉장히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게 속도를 너무 안 내겠지만은 드라이브의 속도를 즐기기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속도를 이렇게 내도 전혀 부담 없이, 확실히 엔진이 잘 고쳐져서 그런지 몰라도 부담 없이 쭉쭉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엔진 오일을 지크탑 OW30을 갈아봤어요. 제가 그 전에 세븐 에코를 넣었었는데 이 Z3가 달리는 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오일이 다 점도가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크탑 OW30을 추천을 받아서 한번 써봤는데 확실히 세븐 에코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사실 G3에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세븐 골드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냥 급하게 넣는다고 에코를 넣었었는데, 확실히 이게 조금 달리는 차는 뭐 에코 이런 거 들어간 거는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크탑을 한 3,000km에서 5,000km 정도 타보고 킥스파워 1 이거를 한번 이 성분으로 치면 지크탑보단 좋다고 하더라고요. 킥스파워 1을 사람들한테 좀 수소문 해보니까 이것도 호불호가 갈리는데, 일단은 제가 지크탑이랑 킥스파워 1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이거 두 개도 안 좋으면 세븐 골드, 지금 차를 관리를 잘 하시는 분께서 세븐 골드를 갈았을 때 확실히 자기는 진짜 리터당 몇만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도 갈아봤는데 세븐 골드가 진짜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분도 차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가진 형님도 킥스파워 1에 대해 감출을 하더라고요. 가성비가 워낙 좋다고. 그래서 킥스파워 1도 한번 갈아보고 세븐 골드도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크탑은 확실히 세븐 에코보다 당연히 물론 좋겠죠. 가격도 리터당 6,000원대 7,000원대 밖에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성비도 좋은 것 같고 해서 만족하고 타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압도적으로 와 이거 확실히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처음에 딱 탔을 때 좀 오일이 무겁다라는 느낌은 들었거든요. 아마 무거운 게 가벼운 세븐 에코보다는 좀 더 깨질 확률이 좀 적겠죠. 이 차를 타면 사실 뭐 150 Y 영역까지는 이게 어렵지 않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좋은 걸 써야 되겠다고. 처음 엔진오일 교환이 교체한 게 에코고, 이제는 에코는 사용관리는 일반 차, 지금 타는 뭐 데일리로 타는 마티즈라든지 내가 국산차 새로운 차를 탄다면 그냥 평범한 오일을 갈고, 아니면 딴 걸로 이제 추천받는 오일로. 그리고 타이어도 이제는 조금 더 좋은 거, 지금은 타이어도 그렇게 좋은 타이어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승차감 위주의 택시들이 많이 쓰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실컷 빨리 쓰고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작업을, 캠버킷 작업도 지금 캠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뒤에는 Z3는 이런 식으로 캠버를 트레드를 골고루 딱 닳게 할 수 있는 그런 캠버킷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캠핑하는 햇님이라는 사성님한테 추천을 받은 게 있어갖고 그것도 한번 달아보는, 이렇게 Z3를 꾸준히 정비하는 이야기도 저희 브랜디 클래식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군위로 이제 넘어가서 군위 이야기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착한 곳은 군위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몽몽마삭이라는 카페인데, 여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아니고요. 쭉 한번 뜯겨볼까요? 여기 입간판 보이시죠? 입간판에 몽몽마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시그니처는 어떻게 보면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모가입니다. 모가를 직접 재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음료를 만드는데요. 생각보다 달짝지근하니 맛있더라고요.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흰 바탕에 노란색이죠. 이거는 모가도 노란색인 거 아시죠? 이 시그니처 컬러를 이렇게 인테리어에 맞물려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지금 이런 널찍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도로도 끼고 있고 이래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주차장도 꽤 넓습니다. 그리고 입구는 이제 화이트랑 브라운 컬러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입구부터가 예뻐요. 여기서 뭐 사진을 찍거나 하면 될 것 같고, 레몬 마카롱,
잘라봐. 잘라주세요. 딱딱해요. 자, 내가 한번 먹어볼게. 자, 레몬 마카롱. 레몬 마카롱 먹는다잉. 괜찮은데? 새거라. 맛있다. 아우, 조합 좋다. 이거 두 개 조합 좋다.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가 맛있다. 요 같은 경우는 차가운 몽몽이라고, 여기에 시그니처입니다. 이게 직접 모가를 재배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꽤 맛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그 어릴 때 멀미할 때 우리 아버지 전주머니에서 그 어떤 그 모가가 뭐랄까